여러분, 문자 하나로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말도 안 돼. 설마 문자 하나에 그렇게 큰 피해를 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자 한 통에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저 택배가 왔다는 문자,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 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이런 것들이 전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의 시작이라는 것 혹시 아셨나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몇 달 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이런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손주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래 병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자 안에는 병원명과 함께 링크가 있었고 당황한 김 어르신은 아무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병원 앱 설치 화면이 나왔고 급한 마음에 그 앱을 바로 설치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병원 앱이 아니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가짜 앱이었던 겁니다. 이후 김 어르신의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문자와 앱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 은행에서 현금 5천만 원이 통째로 빠져나갔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갔고 은행에서도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렵게 모아온 노후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김 어르신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문자 사기 피해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해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범죄자들이 바로 그 점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나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낯선 문자나 앱 설치에 대한 경계심이 낮습니다. 문자 사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벌어질까요?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택배 사칭 문자입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배송 중입니다.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이런 문자를 클릭하면 가짜 택배사 홈페이지가 열리고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한번 입력하면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정보까지 모두 털리는 거죠. 둘째, 정부기관 사칭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곧 마감되오니 바로 확인 바랍니다. 정부는 절대 개인에게 문자로 연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문자로 오는 링크는 전부 가짜입니다. 셋째, 가족 사칭 사기입니다. 엄마, 나 지금 핸드폰 고장나서 이 번호 써. 급하게 송금 좀 해줘. 요즘은 자녀 말투, 이름,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AI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녀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기존 번호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넷째, 금융기관 사칭입니다. 보안 강화 작업으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정상적인 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여러분의 계좌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다섯째, 벌금 및 고지서 사칭입니다. 주차 위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확인은 여기로 해주세요. 이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나 경찰서에서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모두 스미싱을 위한 가짜 링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자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링크를 절대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링크나 앱 설치 유도 문구는 무조건 무시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삭제하고 차단하세요. 둘째,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반드시 켜주세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누군가 마음대로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보안이 강화됩니다. 셋째, 스미싱 차단 앱을 설치하세요. 후호, 티가드, KT 보안폰 등 무료로 이용 가능한 앱들이 있습니다. 이 앱들은 스팸 전화와 문자를 실시간으로 필터링해주며
문자에 포함된 링크가 악성인지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넷째, 가족 간의 약속을 정해두세요. 자녀나 손주가 사고가 났다며 연락이 올 경우 무조건 공식적으로 저장된 번호로 먼저 확인하자는 약속입니다. 사기 문자를 통해 긴급 상황을 조작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문자 대신 반드시 전화로 확인한다. 는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사기 계좌는 대부분 수분 내에 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금융감독원으로 바로 신고해 주세요. 여섯째, 주변 어르신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지인들이나 가족에게 이런 문자 오면 누르지 마라. 요즘 이런 사기 많더라. 하고 알려주는 것.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마세요. 사기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기술입니다. 두려움, 당황함,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걱정, 이런 감정을 자극해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게 정말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도 며칠 전에 그런 문자 받았었는데 그거 클릭할 뻔했는데 그냥 지나쳤네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꼭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가족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 지인 단톡방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알려주는 것만이 사기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